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65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아들과 추석 명절을 보내는 걸 기록해 놓은 걸 읽고 있습니다. 오전에 춘천로 근방에서 윤진 씨 가족들과 다시 만났다. 시어머니가 오신다더니 안 오신다는 것이다. 가족들과 미술관도 가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산책로도 다녀왔다. 매우 위험했다. 산책로가 좀 매우 위험하게 생겼더라고요. 산책로 옆에 호수가 있었고 또 자전거와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다녀야 하는 구조였다. 점심은 유명하다는 춘천 닭갈비집으로 갔다. 관광지라서 그러는지 모든 식당이 영업을 했고 식당마다 손님들이 많았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예룬의 집에 가서 윤진 씨가 준비를 해놓은 동그랑땡을 함께 만들었다. 내가 안 해주면 못할 것 같아서 함께 만들었는데 예루 아빠가 어찌나 잘 먹는지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다. 권사님이 있어서 명절 기분이 난다고 하면서 윤진 선생님도 좋아했다. 앞으로 아들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 살면서 친형제 자매보다도 더 진한 정을 나누며 살 것 같아서 나는 너무 좋았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8시쯤 집에 올 때도 윤진 선생이 화장지며 식용유, 애기 옷 등을 챙겨서 주었다. 오늘도 다들 피곤했고 즐거웠다. 어젯밤은 엄마랑 자겠다고 울던 우리 찬성이는 울어도 별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오늘은 일찍부터 아빠랑 조용히 잠이 들었다. 15일날 어젯밤 편하게 고난 밤을 잘 잤다. 오늘은 일요일날이다. 아들 가족들과 앞으로 아이들이 등록해야 할 교회로 갔다. 윤 선생도 윤진 선생님 가족들도 다니고 있었고 서울 교회와는 모든 게 달랐다. 초원의 아름다운 교회라고나 해야 할까? 초원의 아름다운 교회처럼 아주 초원에다가 교회를 예쁘게 지었다. 교회 건물 안쪽 양쪽에는 파란 잔디밭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교회 건물 옆에는 테라스도 길게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 교인들이 친교하기에 좋은 장소로 보여진다. 성결교회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어찌나 조용한지 난 적응이 안 됐다. 너무너무 졸리웠다. 그래도 예배는 딱 12시에 끝내주셔서 다행이었다. 명절이라서 교회에서 식사는 없었고 상을 당한 교우가 있었다면서 인절미 3개씩을 봉지에 담아서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테라스에서 떡을 먹고 중국집으로 가서 짜장면으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집으로 왔고 아들 부부는 여러 가지 살 게 있다면서 장 보러 가자고 한다. 나는 찬성이랑 집에서 놀았다. 우리 찬성이는 너무 영리하고 지혜로운 아이였다. 저녁은 윤진 선생 집에서 바베큐를 해먹기로 했다. 교회 담임 목사님도 모시고 7시쯤 윤진 선생님네 도착을 하니 예루 아빠는 벌써 정원에 숯불을 피우고 있었다. 윤진 선생은 음식 준비로 바빴다. 고기는 나비가 제주도에서 맛있는 삼겹살을 택배로 보내준 걸로 먹기로 했다. 조금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도 포도 한 상자를 사들고 오셨다. 모두가 기분 좋게 애들까지 숯불 구이를 맛있게 먹고 후식은 집안 거실에서 먹었는데 믿음 안에서의 많은 이야기를 좋은 분위기에서 나누었다. 정 선생은 아들에 대해 어찌나 좋게 평을 하는지 목사님의 기대가 크실 것 같아서 한편 걱정도 되었다. 목사님은 김진호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으셨고 옛날에 단월들을 하셨다고 하면서 내가 단월들을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신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모든 종교마다 운동이 동반되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못하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본인이라도 앞으로 운동과 영성이 함께하는 목회를 하는 게 꿈이라고 하신다. 꼭 실천하고 싶다고 하셨다. 내 생각도 좋은 생각이신데 한국 기독교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게 쉽지가 않아서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일요일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보냈다. 내일은 집으로 가는 날이다. 다음날 잠자고 아침 일찍 카톡을 보니 이현이 조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왔다. 이현이 조카는 둘째 언니의 큰아들이다. 젊은 나이에 무슨 일인지 깜짝 놀랐다. 이현이는 둘째 언니의 큰아들인데 궁금해서 창현이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2주 전에 현장에서 일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뇌를 다쳤었는데 입원 치료 중에 사망한 거라고 한다. 생애 첫 출근하는 아들에게 아침부터 불길한 이야기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나는 꾹 참고 있었다. 아들은 일어나자마자 성경 통독에 열중이었다. 며느리는 아침 준비로 열중이고 나는 예성이 보는데 열중했다. 아들이 성경 통독이 끝나자 사망 소식을 아들에게 알렸다. 며느리가 차려준 전복죽으로 아침을 잘 먹고 출근 시간이 되자 아들은 엄마와 찬성 어머에게 헉으로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다. 찬성이 어머는 제주에서 올 때 싱싱한 전복을 가져왔다. 언니가 시어머니 드리라고 사준 거라고 한다. 고마운 언니시다. 서울로 가져가려고 했지만 난 5개만 가져오고 애들 해주라고 나머지는 놓고 왔다. 오늘 찬성이도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없이 밥을 먹이고 준비를 해서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도착을 하니 벌써 윤진 선생이 와 있었다. 윤진 선생 두 애들도 이곳 어린이집에 다녔고 작은 딸 예빈이는 아직도 다니고 있다. 현재 6살이다. 윤진 선생 집하고도 가까웠다.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서 감사했다. 나는 윤진 선생과 찬성 어머니의 인사를 받고 그대로 서울로 왔다. 서울에 도착하니 11시 반이다.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올 추석도 바쁘고 즐겁고 하나님 은혜로 잘 보냈다. 또한 특별한 선물도 많이 받았다. 내 생애 처음으로 거금 500만 원을 우리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받았다. 그동안 아들이 어려움 고난 중에 있을 때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고 기도로 많이 도와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로 준 것이다. 이 거금을 주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난 너무너무 감동을 했고 너무 고마웠다. 애들은 중고라도 차를 바꾸라고 준 것인데 아직은 그런 데를 잘 굴러가니까 잘 보관하고 있다. 차 바꿀 때 써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다. 19년 9월 17일 이현이 조카의 주문. 일산 백병원으로 오전에 주문을 갔다. 너무 젊은 나이에 떠난 조카였다. 그동안 살면서 나와는 대화 한 번 없었고 조카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나와는 딴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지켜보니까 큰아들로서 도리를 못하는 게 눈에 띄었었고 모든 게 서툰 사람으로 보였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서 조카 며느리가 고생을 많이 했었다. 조카의 죽음 앞에서 슬프기보다는 그동안 조카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앞섰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자기의 도리를 하고 살았는지 나는 참으로 그런 점을 중요하게 본다.
조카의 죽음 앞에서 왜 조카에 대해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는 건지 난 너무 아쉬웠다. 조카 며느리에게 그간 조카랑 살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이혼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손잡고 말해주었다. 앞으로 애들과 즐겁게 살으라고 했다. 그렇게 위로를 하니까 조카 며느리가 하는 말, 이모님이 어찌 그렇게 잘 아시냐면서 고맙다고 한다. 올 때도 애들에게 엄마에게 잘하라고, 엄마에게 효도하며 살으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고 상갓집에서 나왔다. 올해는 언니와 조카를 생각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했었는데 두 분이나 떠나보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고 천년을 살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간다. 하나님, 이 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아들 가족들 오는 날, 만 2년 6개월 만에 가족들이 한국에 오는 날이었다. 그동안 나는 중국 아들 집에 2번이나 다녀왔지만 처가 부모님은 왕래가 없어서 만나보지 못했고 이번에 큰 맘 먹고 가족들이 다 오는 것이다. 이번 한국 방문은 처갓집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왔다는 것이다. 오늘 도착하면 내 차로 오늘 밤은 숙소에서 자고 내일 처갓 부모님이 사시는 장성으로 간다고 한다. 그래도 나는 아들 가족이 온다고 해서 기다려진다. 차에서 먹으라고 간식거리며 떡부터 과자와 음료, 과일 골고루 준비해서 차에 실어주었다. 차도 세차하고 기름까지 가득 넣고 그리고 또 혹시 몰라서 보험도 들었고 해외여행 가는 셈치고 한국에 온다는데 아무 일 없이 즐거운 여행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후 8시가 다 되어서 동네 공항버스 정류장에서 아들 가족들을 만나고 차를 내주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두 손주들을 만났다. 그동안 많이 컸다. 한 명씩 안아주려고 한 번씩 안아주고 돌려보내야 했다. 친구들 만나서 식사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서둘러서 아들 가족은 떠났다. 28일 성가대 가을 소풍을 가평으로 다녀왔다. 아침 겸 점심을 두부 전골집에서 먹었는데 밑반찬부터 다 맛있는 집이었다. 우리는 식사를 하고 더스테이 힐링파크에 도착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산책도 하고 밤도 죽고 찬양도 하고 퀴즈 풀기를 했는데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어렵고 정신을 쏙 빼는 퀴즈 풀기 시간이었다. 올 때도 내가 참을미가 심해서 힘들었다. 고생을 했다. 이상하게 성가대에서 갈 때는 봉고차를 타면 봉고차를 차면 나는 참을미를 한다. 같은 차라도 우리 셀끼리 갈 때는 참을미를 안 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미식거렸다. 29일 셀 카페데이 날 예배 후에 청계산에 있는 정애경 집사님 농장으로 이동을 했다. 오늘은 새신자들도 6명이 나왔고 총 22명이다. 정규현 집사님이 염소 한 마리를 준비를 해서 수육과 탕을 만들어서 다들 몸보신을 잘했다. 정 집사님은 잘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베풀기를 좋아한다. 이번에도 한 마리 35만 원을 줬다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교회에서 작업할 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고가 사다리를 800만 원에 구입을 해서 기증을 하기도 했다. 대단한 집사님이다. 그때 목사님이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예배 때 소개라도 하고 박수라도 받게 했더라면은 더 보기가 좋았을 텐데 그냥 넘어가서 서운하다고 했단다. 하여간 대단한 정교연 조순희 집사님이다. 우리는 점심들을 잘 먹고 예배를 드리고
나눔도 하고 추수감사 때에 행사할 것들을 의논하고 올 때도 염소탕을 한 그릇씩 싸가지고 왔다. 집에 와서 만보국기 하러 올림픽 공원에 갔더니 2년마다 열리는 송파구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였다. 김혜자 권사님 부부랑 함께 갔었는데 맥주와 막걸리, 순대, 김치전을 사 먹었다. 통장으로 일하고 있는 장권사와 이권사도 만났는데 어찌나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송파구 행사라서 통장들도 다 나가서 행사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냥 너무 두 분이 바쁘기 때문에 서로 눈도장만 찍고 왔다. 인기 연예인도 초청을 하고 하여간 송파구는 대단한 동네다. 집에 오니까 밤 9시다. 아휴, 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졌다. 큰아들 가족은 전화나 문자도 없다. 한국에 왔고 친정에 갔으면 잘 갔다 어머니가 사주신 간식은 잘 먹었다는 인사 정도는 해주면 내가 좀 좋으련만. 우리 큰아들 부부는 비슷하다. 연락이 없다. 무심한 성격이다. 잘 갔겠지 하며 생각을 했다. 아이패드 써보니 아이패드 2019년 10월 9일 중국 아들이 올 때 아이패드를 애플로 사가지고 왔다. 그동안 남들이 쓰는 걸 볼 때 나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볼로 봤었는데 며칠 동안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신봉사 눈 뜨듯이 화면이 크니까 좋고 그리고 우리 나이에 모든 것이 크니까 좋다. 큰아들이 안 사주었다면 난 평생 써보지도 못하고 살 사람이다. 언제나 든든하고 고마운 큰아들이다. 이번에 가족들과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처갓집에서 5일을 자고 그리고 잠실 숙소에서 2일을 자고 인천공항 근처에서 1일을 자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4일날 11시에 아들 가족들을 만나서 춘천 가면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가평에 있는 힐링파크에 가서 사진도 찍고 커피숍에 가서 아이패드 사용법도 배우고 5시에 작은아들 집으로 가서 집 구경을 하고 중국에서 가져온 선물도 주고 선물은 차세트와 우리 손주들 그림놀이 장난감들이었다. 식사는 자연별곡이라는 식당에 가서 뷔페로 식사를 하고 짧은 시간 아쉽게 보내고 인천공항으로 떠났다. 작은아들은 형에게 현금 70만원과 식대와 싼 거지만 형님 티셔츠 3개와 그리고 큰손주들 장난감을 선물을 해주었다. 그동안 형님과 형수님 신세 많이 지었다고 하면서 인사로 전했다는 것이다. 형제간에 잘 지내는 걸 보면 엄마로서 정말 기쁘고 고마운 일이다. 큰아들과 며느리도 기뻐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큰아들을 내 차로 이동을 했다. 큰아들은 내 차로 공항까지 이동을 했다. 짐과 애들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고생이 많을 것 같아서 함께 가게 되었다. 때문에 나도 함께 인천공항 근처에서 함께 자고 5일 토요일날 새벽 5시에 일어나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6시에 공항에 태워다 주고 난 집으로 왔다. 이번에 아들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지만 그리고 차 일주일 사용 감사하다고 금일봉 30만원을 받았다. 아이고 감사했다. 이렇게 매너를 잘 지켜주는 아들 부부가 고마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건강하세요.